안녕하세요, 국마을 사람들입니다. 지난 편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모수개혁으로 한계가 있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국민연금을 잘 짜지 그랬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정확한 문제점이 뭘까요? 국가에서 문제를 알고도 그냥 손 놓고만 있었던 걸까요? 국마을 사람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료율에 비해 연금 급여액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라는 뜻이죠. 이러니 당연히 기금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 즉 내 소득을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40%나 됩니다. 2028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 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300만원을 벌고 계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N은 20년을 초과하는 가입 월수를 뜻하는데요, 국민연금은 20년을 초과하여 가입하면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40년을 가입했다고 한다면 20년 곱하기 12개월 해서 N이 240이 되겠죠. 위식을 계산해보면 연 1440만원이 나오고요, 월 120만원이 계산됩니다. 여러분들의 월 평균 소득이 가입자들과 동일하고 40년을 납입하셨다면 300만원 분의 120만원이 돼서 소득 대체율은 40%가 되는 거죠. 문제는 소득 대체율 40%로 연금을 25년 받는다고 했을 때 수시가 맞으려면 보험료율은 19.8%, 거의 20%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40%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보험료율이 9%이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국민연금에서 밝히고 있듯이 20년만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전 구간에서 보험료를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건데요, 국민연금은 이걸 장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장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바로 생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모를 수가 있나? 국가도 이걸 모를 수 있나? 정치권도 이걸 모를 수 있나? 그동안 뭘 했나? 사기 아니냐?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국민연금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 시작되기도 전인 1986년부터 드러납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 당시 소득 대체율은 무려 70%였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더 낮은 3%였고요.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죠. 1986년 KDI 보고서에서는 2049년에 기금 다 소진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소진은 예정된 미래였다는 겁니다. 1986년 국민연금 설계에 참여했던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서상목 씨도 소득 대체율 70%를 보장하려면 보험료율이 17%는 되어야 했는데 국회에서 이를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니 국회에서 반대한 것이죠. 그런데 초기 설계는 그렇다 쳐도 이후라도 개혁을 단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설계자들은 국민연금을 초기처럼 유지할 수는 없으니 2008년 이후에라도 최소한 보험료율이 15%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1998년과 2007년 단행한 국민연금 개혁에서 보험료율 인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노무현 행정부에서 2007년 개혁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 소득대체율 40%도 사실은 1973년 박정희 행정부에서 최초 설계한 소득대체율 38%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인기 없는 정책을 서로 미루다가 방치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2028년에 소득 대체율이 40%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상위권인 것에 비해서 소득 대체율이 낮은 느낌이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낮으니 소득 대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 외에도 사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도입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한 뒤 20년 이상 국가 경제가 최빈국 수준에 있었으니 마냥 도입이 늦었다고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연금은 사실 1974년부터 시작될 뻔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박정희 행정부에서 1973년 12월 말 국민복지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197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고, 당시 KDI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국민연금 설계 기틀까지 마련하였죠. 일사천리로 진행되나 싶었지만 1973년 말에 1차 오일 쇼크가 터지고 국가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집니다. 1974년 1월 14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가 발령되어 국민복지연금 효력을 일시 정지시킵니다. 그러다가 사학연금, 의료보험 등이 먼저 시작되었고, 국민연금은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졌죠. 이후 80년대 들어서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다시 국민연금에 대해 얘기할 여력이 생겼고, 무려 14년 후인 1988년 1월에 국민연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1974년에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미래 세대 부담도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노인 빈곤율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겠죠. 두 번째, 적립식 제도의 선택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도입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식을 선택했는데요. 1986년에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 최소한으로 기여해야 할 기간을 20년으로 책정했죠.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행했으니 첫 수급자가 2008년에야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만약 국민연금을 부과식과 적립식에 혼합으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기금을 쌓고 운영하여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연금 지급에 활용하고 사회보장 세금을 걷어서 연금 지급에 또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 기여 연수가 훨씬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져서 1988년 시행하자마자 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했을 겁니다. 게다가 80년대에는 부가식을 도입하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죠. 고령화율이 낮았기 때문에 인구 구조도 부가식을 하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립식을 선택했고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였으니 금방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세 번째, 인구 구조가 이렇게 급변할 줄 몰랐을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질 줄은 아마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들이 납세자가 되면 노인이 많더라도 지금처럼 기금 소진에 부담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 낼 사람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급격히 증가하고 말았죠. 여기서 짚고 갈 점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엄청 낮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2023년 OECD 기준으로 주요국들의 의무 가입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을 비교해보면 OECD 평균 소득자 소득 대체율이 42%입니다. 우리나라가 31%, 일본이 32%, 캐나다 37%, 독일 44%, 스웨덴이 49%, 가장 높은 프랑스가 58%이고 영국은 22%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노후보장 전체 소득대체율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그리 형편없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죠. 답답하기도 하고요. 정치권과 국가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솔루션이 결국 필요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님을 모시고 대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